안녕하세요. 맥케니치의 투자 클럽입니다. 셀트리온. 자, FB의 휴미라 매출이 이제 작년도 30% 이상 감소가 되었는데요. 자, 셀트리온의 유플라이마도 이제 기대감이 여전합니다. 올해도. 자, 그리고 셀트리온과 공동 연구 관련해서 리시큐가 이 비임상 관련해서 좋은 소식과 이제 코스닥 IPO 관련되는 기사도 좀 나왔습니다. 오전장의 주가 장중 18만 8,900원대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 고점 나오면서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 전체 흐름들 한번 살펴봐 드리면요. 주말 앞두고 있는 금요일이고, 자, 새벽에 마감된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전일에 이어서 이날도 강세죠. 자, 다우지수가 269.24 0.68% 강세였고요. 나스닥도 32.43 0.20%,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는 2% 넘게 급등을 하면서 원달러유 자체는 이제 전일 대비 16원 20전 정도 좀 올랐습니다. 그래서 어제 외국인들이 현선물에서 대거 매수를 기관과 더불어서 했는데, 오늘은 선물에서는 이제 1,900억대 매도, 코스닥에서 이제 외국인 기관들이 매도하고 있고, 거래소에는 어제에서 오늘도 외국인들이 4,800억대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기관 쪽에서는 금융투자가 조금 이제 소폭 매수하고, 나머지 거래소 코스닥에서는 투자 주체는 이제 매도를 하고 있는 가운데, 개인들은 이제 거래소에서 매수, 거래소에서 매도, 코스닥에서는 매수하는 흐름을 보였죠. 자, 어제 코스피가 2,700 중반선까지 강하게 그냥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매수로 올라갔던 부분에서 0.31% 조정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은 어제에서 오늘도 강보합권 흐름들을 유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종목별 등락은 보시게 되면 코스피 쪽에서는 상승 종목 수가 소폭 많고요. 코스닥 쪽에서도 소폭 이제 상승 종목이 많은, 종목별로 보는 압도적인 어떤 흐름이 아니라 강보합권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이제 강하게 올랐던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약보합세 흐름이 나와 있고요. 종목별로 강세 종목과 그 다음에 이제 소폭 약세 흐름들 종목들이 나눠져 있습니다. 2차전지 쪽에서는 이제 삼성 SDI가 3일 이제 좀 쉬었다가 오늘 좀 양봉을 보여주고 있고요. 에코프로가 2%, LG약도 2%, 최근에 연기금에 매수하는 종목들의 2차전지가 있는데 이런 영향도 좀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전구체 관련되는 이수스페셜이 4거래일 만에 일단 반등세가 나오고 있죠. 그 다음 레이크 머티리얼즈도 반등세 흐름. 그 다음에 이제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HLB 관련주들이 어제 시간에 HLB 생명과학의 유상증자 소식으로 시간에 빠졌다가 장중에 이제 갭다운 시작했다가 지금 어느 정도 회복하는 모습이고요. 자, 알테오젠이 오늘 4%, 메지온이 3%, 그 다음에 바이오니아가 3%, 삼천당제약도 이제 3%로 9만원까지 넘어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비만 치료제 관련되는 이제 펩트론 테마, 여기도 이제 한 8% 강세를 보여주고 있죠. 자, 기타 오늘 네이버도 좀 강세를 좀 보이고 있고, 조선주에서는 삼성중공업 흐름들, 그 다음에 테마 쪽에서는 이제 초전도체 관련되는 종목들 약세 흐름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소비주 중에서 연기금이 요즘에 최근 많이 매수하고 있는 LG생활건강 바닥권에서 지속적으로 상승 흐름이 화장품주들 전반적으로 연동하면서 좀 움직여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 테마 쪽의 흐름은 전체적으로 보면, 그 다음에 최근에 일본 감염병 관련되는 부분에서 좀 움직였던 신풍제약, 국제약품, 그 다음에 수젠테, 이런 쪽이 이제 단기적으로 강하게 좀 움직이는 모습들을 오늘도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볼린저 밴드 상단 부분에 한번 아침에 18만 8,900원대 찍고 이제 19만원대를 넘어가지는 못했어요. 넘어가지는 못하고 다시 아침에 시초가 부근인 18만원대 중반에
하다가 지금 이제 187,200원 0.75% 이 흐름을 보이고요. 셀트리온 제약은 오히려 이제 아침에 117,800원대까지 갔다가 지금 마이너스 전환이 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셀트리온 쪽의 수급을 좀 보시게 되면 여전히 오늘도 이제 뭐 프로그램 쪽에서는 지금 8일 연속으로 일단 매수거든요. 그 다음에 외국계 쪽에서도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고, 창구별로 살펴보게 되면 셀트리온 쪽은 이제 뭐 메릴린치라든지 CLSA 이쪽에서 이제 매수가 소폭 들어오고 있는 상태. 그 다음에 셀트리온 제약도 뭐 마찬가지로 여기는 이제 프로그램 쪽하고 외국계가 좀 매도하고 있고, 공급 창구 쪽에서 이제 매도가 셀트리온 제약이 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거래량은 이제 전일보다는 조금 많은 셀트리온 제약 같으면 이제 그 흐름인데 윗꼬리가 여기도 볼린저 밴드 상단에서 좀 윗꼬리가 나오고 있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전일 한 59만 주대 오늘 한 39만 주대 흐름인데요. 윗꼬리가 볼린저 밴드 상단에서 맞고 지금 꼬리 형태를 내고 있는 어떤 흐름이다 이렇게 좀 보여지죠. 자, 그리고 자사주 매입 관련되는 부분은 오늘 이제 13일 차인데요. 오늘 또 장중에 이제 체결이 25,800주 정도 체결이 되면서 여전히 이제 5일선을 타면서 어제 이어서 이제 추세는 일봉에서 이틀 정도 진행되면서 상단 돌파 흐름들이 오늘 좀 아쉽게 일어나진 않았고요. 주봉상에서 여전히 이런 흐름과 월봉상에서는 4개월 연속 일단 양봉 흐름인데 1월 달에 월봉상의 시가죠. 203,500원대의 흐름들을 3월 달에 좀 회복하면서 마무리하느냐. 그러기 위해서 이제 볼린저 밴드 상단 19만원대 부근을 넘어가는 흐름이 나오는 지가 이제 다음 주가 이제 마지막 주지 않습니까? 이 흐름들에 대한 흐름들이 나올지 여부가 일단 중요하고요. 아침에 나왔던 기사들 좀 살펴봐 드리면 이 바이오시밀러가 쫓아온다 해서 셀트리온이 휴미라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자, 휴미라가 사실은 작년도에 대규모로 이 바이오시밀러 업체들의 출시가 나오면서 그 에브비의 어떤 이제 에버그린 전략으로 내용을 보게 되면 휴미라의 매출 자체가 32% 줄었습니다. 근데 점유율은 그게 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이오시밀러가 들어오기 위해서 가격을 이제 낮추고 이런 어떤 방어 전략 때문에 휴미라가 사실 이제 글로벌 뭐 매출 1위 이제 의약품이었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이 부분들이 키투루다로 이제 이전이 되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휴미라의 어떤 방어 전략으로 점유율은 여전히 좀 공고한 흐름들을 작년 말까지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 올해는 이 부분들이 좀 더 이제 거세게 셀트리온의 뭐 유플라이마라든지 이런 부분의 어떤 이제 도전들이 더 나오겠죠. 여전히 또 이제 인터체인저블 관련되는 부분까지 이제 임상을 진행하고 있던 상태에서 지금 이제 미국의 정책적인 변화 좀 있죠. 이제 미국하고 유럽 EMA도 같은 바이오시밀러와 인터체인저블 바이오시밀러 구분을 좀 없애고 모든 바이오시밀러가 오리지널을 대체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검토 중이다. 미국은 그러니까 별도로 이제 처방이 이제 오리지널이 나오게 되면 인터체인저블 관련되는 임상으로 허가를 받아야지만 이 약국 같은 데서 이제 처방을 받을 때 요게 이제 대체되는 게 이제 인터체인저블인데 이걸 또 임상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이 부분들을 이제 개정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인터체인저블 임상으로 이제 진행하고 있는 기업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그러면 모든 바이오시밀러가 오리지널을 대체할 수 있도록 이제 법률이 개정이라고 하면 시장 규모가 좀 더 이제 새로운 어떤 돌파구를 마련하는 데는 좋은 어떤 정책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작년 7월 달에 출시해서 미국 시장에 공략 중인데 점유율이 그렇게 도드라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은 휴미라가 가진 어떤 단점을 대폭 이제 개선한 것을 차별점을 내세우고 있죠. 그래서 이 고농도 제형으로 이 개발이 되었고요. 통증을 유발하는 이제 구연산 시트르산염이 제거가 돼 있고 용량도 이제 좀 여러 용량들을 가지고 있고 오리지널 대비해서 2배 이상 긴 유효기간 뭐 이런 어떤 부분들, 그 다음에 오토 인젝터라든지 프리신드 시리즈로 두 가지 타입으로 미국에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이제 좀 정상적인 어떤
점유율 확보들이 셀트리온 쪽에도 기대가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리시큐 같은 경우에는 셀트리온하고 이제 공동 개발하고 있는 어떤 부분이죠. 이 마이크로바이옴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리시큐가 이 신약 개발 공동 연구하는 이제 유일한 뭐 회사이기도 한데요. 내용이 보게 되면 비임상, 그러니까 사람에게 하기 전에 이제 보통 이제 세포 실험을 하고 세포 실험에서 이제 굉장히 좀 뭐 도움이 된다 이러면 동물 실험을 하고 이런 걸 이제 전임상, 뭐 비임상이라 하는데 여기서 결과가 좋으면 이제 사람한테 임상으로 가죠. 그래서 비임상에서 좋았다고 해서 사람에게 뭐 꼭 좋은 건 아니겠습니다만 비임상에서 이제 완전간이라든지 뇌 그 이제 뭐 BBB 관련되는 부분에서 뇌혈관 장애가 있어서 약물 치료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 이걸 이제 투과를 했다.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뭐 긍정적인 어떤 결과죠. 뇌 형성 태행성진 뇌질환 관련되는 장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거거든요. 이 BBB가 있어서 특히나 이제 뭐 항체치료제 같은 경우 분자 구조가 큰 것들은 통과하기가 좀 쉽지 않은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 이제 태행성 뇌질환 치료제 후보 LB, P4E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BBB 통과 관련되는 부분에서 완전간에 관련되는 부분은 상당히 뭐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마이크로바이옴 관련되는 부분은 시장 초기이기 때문에 아직 도드라지게 이제 어떤 회사가 강자다 이러기보다는 시장이 전체적으로 이제 커나가는 어떤 부분에서 셀트리온도 리시큐와 이 경구용 마이크로바이옴 파킨슨 치료제를 개발 중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상반기에 이제 기술성 평가를 해서 IPO 관련되는 부분 기대감까지 뭐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이 옷장에 이제 아침에 이제 고가 흐름들을 좀 더 줄여서 볼린저 밴드 상단 부분에 맞추어서 이제 마무리되는지 여부가 중요하니까 이 부분 참조하시면서 흐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